정말 100% 채식을 했는데도 암이 재발되고 또 전이 되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암 환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나요? 네, 공통적으로 보이는 잘못된 식사 습관이라면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드시는 식사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암 환자 외에도 우리 일반인들이 다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 근데 이거는 골고루 잘 먹는 거는 동시에 골고루 잘 먹는 방법이 아닌 거죠. 자연의 음식을 내가 소화를 잘 시켜서 골고루 좋은 영양이 흡수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강의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잘 걸린다. 그 말은 골고루 잘 먹으면 다양한 독소가 더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너무 다양하게 드시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동시에는 한두 가지 자연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 소화 상태에 따라서 잘 소화시키고 속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 속 편하게 소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끼에 정말 한 가지 과일 또는 두 가지 과일, 또 한 가지 과일에다가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단순하게 드셔서 소화가 잘 되는 상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양식에 있어서 꼭 고기 섭취,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총 칼로리의 5% 미만이 가장 이상적인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동물성 단백질을 꼭 먹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기호식품으로서 입맛이 당길 때 있죠. 이럴 때 5% 미만으로 드시면 크게 독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 때마다 고기를 섭취하시면서 보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매 끼니마다 동물성 단백질을 필요 이상으로 드시게 되면 일단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산물이 많이 몸에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독소가 많이 생깁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암모니아, 요산, 요소 같은 이 중간 대사산물을 거치는데요. 인체가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간의 해독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암 환자에 있어서 공통점으로는 간 기능이 약했을 때 간에서 면역물질이라든지 건강한 혈액 생산 같은 것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몸의 전반적인 세포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게 되면 또 독소가 생기고 간에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독소가 몸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독소들은 다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동물성 단백질은 안 드시거나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시거나 최소화하시는 것 또는 이제 해산물로 대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당분 섭취하면 암세포가 커진다. 이렇게 굉장히 부분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많은 암 환자들의 잘못된 생각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인체는 포도당을 60%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정제당, 정제탄수화물은 당연히 금지고요. 자연에 들어있는 음식, 과일이나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통곡식이나 견과류 이런 자연에 있는 탄수화물까지 극단적으로 배제하시면서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세포에 필요한 당분이 있거든요.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 제가 지도했던 많은 암 환자분들, 많은 환자분들은 그 관점을 제가 꼭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합성당, 정제당 아닌 자연의 당은 인체에 꼭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암세포는 진짜 0.001%일 수도 있거든요. 몸 전체 99% 이상의 건강한 세포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면역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암을 제거할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암세포만 보지 마시고 일반인들도 암세포는 늘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커지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자라지 않을 수 있는 몸 전체 환경을 만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일이나 고구마나 단호박이나 이런 자연의 복합 탄수화물은 반드시 섭취하시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을 써도 왜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100% 채식을 했는데도 암이 재발되고 또 전이 되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식사법을 동일하게 했으나 그 다음 다른 것은 이제 심리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인 거죠. 부정적인 생각 습관,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거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크다라면 이제 인체의 자율신경계 기능에 의해서 면역력이 잘 작동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가지고 있죠. 교감신경은 늘 긴장하고 또 수축되는 상태, 또 소화 효소도 잘 나오지 않는 상태, 혈압 혈당을 올리는 상태, 호르몬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 뭔가 긴급한 상황으로 우리 몸을 만듭니다. 반대로 이완신경이라고 해서 부교감신경은 이제 잘 분비하고 긴장됐던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혈당이나 혈압도 내려주는, 호르몬도 잘 생성하게 만드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에 익숙하다 보면 교감신경만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좀 인체의 면역력은 교감과 부교감이 조화롭게 잘 움직이는, 잘 활발한 상태가 되는 것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신경에 치우치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여러 암이 발현이 되고 또 궤양이나 이런 면역세포들의 과립구가 증가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반대로 암 환자들은 림프구가 증가하는 상태, NK세포, 이런 면역세포 들어보셨잖아요. 림프구가 증가하는 상태, 이것은 부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발현이 됩니다. 일단 마음의 긴장과 불안, 두려움을 없애고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 지우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웃음 치료하시고 음악 치료하시고 또 막 즐겁게 춤도 추시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권장하는 이유가 부교감신경 항진, 림프구의 증가를 위해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을 때 사실 암이 왔다는 것은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하라는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완벽주의로 사시고 너무 긴장하며 사시고 너무 열심히만 사셨던 분들이라면 한 템포 좀 쉬고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좀 편안하게 어떤 큰 사업을 하셨다라면 좀 내려놓으시고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말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격적으로도 지나치게 예민하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면 좀 바꾸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을 한번 바꾸는 계기로 삼으신 분들은 대부분 좋은 결과가 옵니다. 네, 많은 이 병이 암이 나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재앙으로 왔다가 축복이 됐다,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제가 마음 건강 프로그램으로 많은 그 공부를 했던 내용에서도 보면 삶을 싹 바꿨더니 이제 암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음식만이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심리, 마음을 지배하는 자율신경, 또 이 마음에 따라서 호르몬이며 세포며 면역세포의 그 활성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음 건강, 긍정적인 마음, 평화로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 상태를 반드시 만드셔야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